대전과 세종시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네? 대전과 세종시의 차이점 뭡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 긍정적으로님, 혹시 대전과 세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혹시, 아니면 정답이 없어요. 본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 주관적인 잣대니까,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 대전과 세종의 차이점은요, 하나입니다. 대전은요, 노잼 도시입니다. 노잼이요. 근데, 세종시는요, 노노잼이에요. 더블노잼. 네, 더블노잼. 재미가 더 없는 도시라 이거예요. 네. 자, 이용님께서는 대전은 빠지고 세종은 늘어나요, 인구. 아, 맞는 말씀이죠. 네, 한우님은 대전은 구축, 이렇게 하셨고요. 긍정적으로님은 인구,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전은 노잼, 세종은 노노잼, 더블노잼. 네. 아주 재미없는 도시입니다. 세종시. 그만큼, 재미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거품이 확실히 많이 꼈었어요. 네. 근데 그 거품이 많이 빠졌잖아요. 얼마큼? 9억, 보세요. 9억 7,500 하던 아파트가요. 네. 지금 1년 6개월 만에 30%가 빠졌어요. 네. 30%가요. 안 그래요? 재미없잖아요. 네. 재미없어요. 이제 부동산도 재미없고, 세종은 놀거리도 없고, 세종시에 혹시 오락실이 있나요? 오락실? 네. PC방은 있죠. 네, PC방 있죠. 네. 아무튼 간에, 세종시에 맛집 있어요? 네, 맛집? 그걸 다 떠나가지고, 세종시는요, 정말 계획적인 도시이고, 이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네, 세종시 홀대하겠습니까? 홀대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그래서, 매우 신경 쓴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곳이다. 라는 게 세종시라고요. 네. 아무튼간 세종시는요, 올해부터, 이제 박앤세일이 이제 끝났어요. 자,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개월 만에 이제 세종시는 박앤세일 끝났고요. 이제, 매매가는 이제 보합으로 가겠죠. 보합으로 가면서 내년부터는 세종시의 전세가가 쭉쭉쭉, 네,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할 추세로, 네, 접어든다는 겁니다. 자, 세종시에 입주 물량이 이제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세종시의 입주 물량은요, 이제 없어요. 자, 21년 9,100세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네. 22, 23, 24. 이렇게 입주 물량이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몸짓탈주님께서, 우보말리님께서, 세종시는 진짜 놀거리가 1도 없어요. 전부 학원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하셨고요. 네. 여인님은 특별자치시. 네. 자, 베스트 웨스턴 호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거. 베스트 웨스턴 호텔 항상 만실이겠는데요. 네. 세종에 출장 오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숙박할 데가 별로 없겠죠. 네. 이소원님은 진짜 노노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소원님은 세종시에 거주를 하시나요? 네. 자, 한우님 혹시 대전에 거주하시지만은 이 세종시로 혹시 바람 쐬러 커피 한잔 하러 놀러 가십니까 혹시? 한우님? 아니면 잘 안 가세요? 네, 김종님 반갑습니다. 자, SE님께서 안녕하세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는 하락장을 잘 버텨줄까요? 네. 금리가 저금리로 있다고 해서 부동산의 하락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으로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그러면, 견디시겠죠. 당연히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상상나래님. 세종 임대아파트 에버타입 발기 모집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임대아파트요? 네. 상상나래님. 네. 저는 제 부동산 채널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주선생이 어떤 주선생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 유튜브 채널명. 네. 재테크 읽는 주선생이잖아요. 네. 재테크가 관점이에요. 부동산 재테크. 자, 근데 재테크 관점에서 임대아파트가 재테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대아파트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갉아먹는 존재라고요. 반드시 세종이든 어떤 지역이든 여러분들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소유권이 10년 뒤에 나한테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고요? 그걸 왜 남한테 맡겨내죠? 여러분, 소유권은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장기 임대 아파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지 추후에 부동산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 왔는데 여전히 장기임대 아파트다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올라타요? 10년 뒤면요 그쪽에 그 근처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고요. 그럼 누가 이득입니까? 건설사만 이득이라고요. 또는 시행사.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자, 주웅님께서 성남 구시가지 언제쯤 아파트 구매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주웅님 이제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강남이. 자, 22년 연말 되니까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은요 기다리세요. 판교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구시가지가 반등이 올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어머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자, 이용님 소유권 취득 중독 아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중독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상승장에서는 괜찮지. 근데 그 소유권도 목적물이 중요한데 그 목적의 대상이 오피스텔 아파트이면 곤란합니다. 항상 무조건 아파트예요. 무조건 아파트나 아파트로 될 것, 네,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아파트와 관련된 것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10년 임대 확정가 분양이라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네. 10년 동안 버는 돈 훨씬 많습니다. 그거 했다가 주택 취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박탈당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30분 정도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충청도에 네, 홍성군이라 있죠. 홍성군청이 있어요. 홍성군청에 뭐가 있습니까? 네. 홍성군 충청도 충남 홍성군에 뭐가 있어요? 아세요? 네. 충남 홍성군에는요 내포신도시가 있죠. 내포신도시. 자, 내포신도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난리를 쳤던 곳이에요. 이거 내포신도시가 뭐 대박났다고 하면서 네 그렇게 막 띄우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자, 충남도청이 여기 있죠. 네, 충남도청. 내포 여기 있어요. 네, 내포시티에 자, 내포 롯데캐슬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매매가가 2억대였는데, 네, 이때 보세요. 2011년도 12년 12월 이때 입주할 때, 네, 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값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6년 9개월 동안 오르지가 않아요. 네. 아니, 이 홍성군, 충남 홍성군에, 네, 여기 가볼게요. 충남 다 군이에요, 군. 홍성군에 2011, 12, 13, 14, 15, 16 입주물량 계속 늘어나죠. 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오르지 못하면 당연하겠죠. 19년까지 못 올랐어요. 네, 19년까지 쭉 못 올랐다가 이때 뭐 입주물량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에는요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네, 20, 21 입주물량 없죠. 23부터 증가를 합니다. 네, 증가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엄청 올랐어요. 2년 2개월 만에 1억 3천이 올라갑니다. 근데 과거에 네, 2012년에 샀던 사람들 10년이 지나니까 고작 50% 올랐습니다. 네, 이게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투자금. 네, 갭이 1억이에요. 2013년도에 갭이 1억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갭 1억으로요. 네, 어디 살 수 있었죠? 어디요? 서울이요. 네, 수도권이요. 지방이요. 다 살 수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때 내포에 매수하신 분들, 아니 10년 동안 코로나도 겪었지, 역대급 유동성도 겪었지, 네? 대선도 겪었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부동산이요 기회비용만 날리신 거예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저 참 안타까워요. 자, 지금 여러분 부동산 강의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도시 투자. 네. 저기 뭐 여순강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저기 뭐 충남 내포 마찬가지예요. 나주, 네, 강원도 원주 춘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요, 환상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지방 소도시 투자를 해서 수익률 극대화해서 수익률 400%, 500% 벌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지가 먼저 들어갔지.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아니겠죠. 그 사람들의 매물 여러분들 넘깁니다. 네. 그런 경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더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요, 방송 더 이상 안 하면요, 또는 강의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안타까운 곡소리 들리죠. 자, 내포에 작년에 올해 초에 얼마나 그 광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 신경리 효성 해링턴 3억 7,540분 지금 6,500 날라갔어요. 네. 자,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데 거의 1년 반치의 연봉이 날라갔습니다. 네.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이렇게 연봉에 1년 동안 세후로 바짝 1년 반 동안 모아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날렸으면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용님께서 내포 신도시는 고립될 때는요, 확장성이 부족하고 인구 유입도 한계가 있을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구 유입은요, 실거주 수요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전세가를 높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은 제 아무리 인구가 증가를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이 내포가요, 이게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왜? 뒤에는요, 산이 있죠. 네. 용봉산이 있죠. 앞에는요, 강이 있습니다. 확장해봤자 얼마나 확장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논밭일걸요, 아마. 네. 이런 건 정말 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빨리 매도하세요. 임자 있으면 빨리 매도하세요. 네. 아니면 버려야겠죠. 네. 자, 매매가 전세가 이때 붙었죠. 이때 붙어가지고 좋다고 또 들어가신 분이 또 계실 건데, 몇 분 계시지 않겠죠. 갭 2,800으로 신경리 효성 해링턴 이거 매수하셨다고 또 기뻐서 글 쓰신 분도 계세요. 자, 우보말리님께서 원주 기업도시랑 비슷하게 만들어놨네요. 그쵸. 원주, 춘천, 강릉 이런데 신도시처럼 하면 뭐합니까? 내가 익절을 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익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엘리님께서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데 1주택 보유 중이고 투자를 목적으로 부산 아파트 구매하고 싶은데 남구 쪽 아파트를 보는 게 나을까요? 수영구 쪽 아파트를 보는 게 나을까요? 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동일한 부산 부동산 사이클이잖아요. 그럴 거면 전 차라리 수영구 쪽에 있는 신축을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요. 실거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는요, 수익률이 가장 크게 올라갈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2억부터 그 비과세가 지금 12억까지인가요? 자,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까지죠? 12억 이상이 되는 것들은요, 다 일반과세입니다. 차라리 가격대가 저렴한 것이 나중에 부산 부동산 사이클이 상승으로 갔을 때, 크게 상승을 하고 상승률이 높으려면요, 절대적인 금액대가 입지적인 비해서 저평가돼야 돼요. 입지 가치가 좋아야 되고 저평가된 거, 즉 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10억인데 상승장에서 10억, 16억 간들 종부세 내고 세율 높은 세율로 내고 비과세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익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우님께서 둔산도시와 엘리프 예비 당첨자 되었는데 하락 시에는 중심지 구축 구매가 좋은 방향일까요? 근데 중심지 구축 상승장 때 사도 돼요. 왜냐면 중심지 구축이 대장 아파트가 오르고 나서 그 지역 분위기가 달궈지고 나서 오르거든요. 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가 어떤 구축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품이 요새 항상 이 시간쯤 되면 하품이 또 밀려옵니다. 졸음이 또 밀려오네요. 자, 아무튼 하락 시에는요, 잡을 거면 신축을 잡아야겠죠.
예, 신축을 잡아야 되고, 구축은 재건축이 좀 가능한 거, 그런 것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갭이 엄청 적다, 갭이 엄청 적은데 재건축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락기에서 선진입을 하겠습니다만, 네. 다만,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초보인 경우는요, 일단 신축의 분양가, 신축 아파트가 오고 나서, 네,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보고 나서 구축을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멤버십 홍보 좀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 네, 멤버십 가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카카오 스터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내드리는 과제 수행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12월 7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테크는 주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